네, 안녕하십니까. 비트맨의 군 리치 TV 채널 비트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말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신호 수식을 만들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 검색시도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챗 GPT를 학습을 시켜서 챗 GPT가 수식을 인지를 하고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습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수식을 네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신호 수식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MACD가 기준값을 동시에 돌파할 때 바로 MACD는 0선의 기준선을 돌파하고요. 여기에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바로 50의 기준선을 돌파해서 동시에 신호가 나올 때 이 신호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바로 동시에 돌파가 나왔을 때 나오는 신호 수식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죠. 그래서 조건 검색식을 보게 되면 동시에 기준값을 돌파할 때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익 매매가 가능합니다. 수익 매매, 그러니까 저점에서 상승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MACD 0선을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기준값 50을 이상 됐을 때 바로 이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호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이 자리,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매매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검색식과 신호 수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든 것은 전일에는 역별 상태예요. 전일에는 역별 상태에서 당일에 정배열로 전환되는 종목이 검색되게 검색식을 만들었고 신호 수식도 만들었죠. 자, 그러면 대우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우금 같은 경우는 5일, 20일, 60일이 전일에는 역별 상태였다가 당일에 정별 상태로 전환되는 이 시기 때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신호.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조건 검색식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들었던 이제 신호 수식이 바로 이제 기준봉입니다. 자, 기준봉인데, 기준봉은 10일 기간 내에, 이 기준봉이 나오는데요. 10%의 장대 양봉, 10%의 장대 양봉이 되고, 20일 신고가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20일 신고 거래량이 이 조건이 맞았을 때 검색이 되는 그런 이제 조건 검색식이 되어 있고요. 기준봉 출현 이후에 눌림에서 눌림목 매수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시기 때 신호가 나오면 바로 이제 또 트레이딩을 해서 바로 단기에 바로 이제 수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봉은 장대양봉 10%, 그리고 20일 신고가, 여기에 더해서 20일 신고 거래량이 나온 요건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바로 기준봉 매매 검색식과 신호 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들었던 게 바로 굉장히 엄청난 거를 이제 만들었죠. 급등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도 만들었고 신호 수식을 만들었죠. 이 요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돌파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밴드위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밴드위스의 지표에서 0.2 기준값을 돌파해야 되고요. 여기에 신고 거래량이 나와야 되죠. 신고가, 신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 검색되게, 자, 이렇게 신호 수식과 이 요건에 맞는 조건 검색식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박인 종목들이
검색이 됐죠.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기준봉 요건을 갖추면서 급등을 만들어냈고, 예림당 상한가, 자, 기준봉을 만들고 급등을 좀 만들었던 시기 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급등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보시게 되면은 기준봉 이후에 눌림 또 재상승 이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봉에서 이렇게 재상승하니까 이 급등 검색식으로 해서 단타 매매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패턴 유형의 요건에 맞는 신호 수식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 검색식도 한번 작성을 해봤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는 신호 수식과 원리가 같습니다. 동일한데 여기에 이제 자, 급등을 이제 잡아내는 불기둥, 강세, 약세 패턴을 만들어 있습니다. 신호 수식과 원리는 같습니다. 요건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강세, 약세 패턴으로 해서 불기둥을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또 조건 검색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챗 GPT를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불기둥, 강세, 약세로 표현되는 이 불기둥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돌파를 해야 되고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RSI 50의 기준선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력의 수급을 보는 수급 지표가 있습니다. 머니 플로어 인덱스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머니 플로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식 강의에서 한번 응용으로 만들어봤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FI, 머니 플로어 인덱스, 주식 거래를 위한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양을 측정해주는 지표로서 추세 전환 시기를 예측하거나 시세의 과열 및 침체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가 주가만을 사용한 지표인데 비해 MFI는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면, 그러니까 RSI는 이제 모멘텀 강도 지표죠. 그 모멘텀을 보는 것과 여기에 이제 MFI라는 머니 플로우 인덱스에 대한 기준값 이 부분 기준값 70 이상을 넘었을 때 이렇게 요건이 맞아야 된다. 여기에 또 신고가와 신고 거래량을 요건을 담아서 해서 이 불기둥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건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상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가가 여기에 요건이 밴드위스 0.2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머니 플로우 인덱스 지표에서 70의 기준값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불기둥이 나오고요. 여기에 RSI 모멘텀 강도 지표 RSI에서 50의 기준선 이상이었을 요건이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불기둥을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요건에 충족했을 때 이렇게 불기둥이 표현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매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확률은 2.5%에서 3.75%,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갔던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97.5% 상당의 확률로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기둥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고 눌림목에서 다시 매매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이 불기둥을 좀 뽑았을 때 매매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죠. 컴퍼니 K도 이렇게 불기둥을 뽑았을 때 매매 진행하고 눌림목에서도 매매를 진행한다. 자, 첫 번에 이제 불기둥 뽑고 또 두 번째 또 불기둥을 뽑았죠. 올릭스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불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기둥. 요건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불기둥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밀리에서 잡았고요. 앞타머 사이언 같은 경우도 첫 번에 불기둥, 기준봉을 만들었고요. 눌림 난 다음에 다시 불기둥을 뽑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불기둥을 뽑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준봉 나누기를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이 기준봉에서 절반 라인, 중심선 라인을 이탈하면 여기서 손절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이제 대응법만 있으면 되고요. 자, 이 불기둥은 하나의 이 급등할 때 매매 타점을 잡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돌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밴드위스 0.2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수급의 패턴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 MFI 70 기준값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에 RSI 기준값 50 이상이 된다. 이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 우리가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세 약세로 이제 불기둥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세 약세 패턴으로 한번 불기둥을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조건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챗GPT로 학습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원리에 맞는 이 요건에 맞는 것을 수식을 좀 꺼내 와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원리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은 검색을 하겠습니다. BOLL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향 돌파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요걸 사용하지 않고 자, 볼린저 밴드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사용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복사를 해놓습니다.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 일단 옮겨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밴드위스. 자, 밴드위스. 우리가 이제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수식에서 함수화를 시켰기 때문에 함수화된 것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요거는 이름만 복사를 해서 자,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밴드위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MFI죠. MFI는 MFI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보게 되면 요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MFI. 자, MFI하고 키리어드로 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RSI. RSI 값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RSI. RSI는 그냥 RSI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RSI. 자,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요. 또 요건이 뭐죠?
신고가라고 했죠? 신고가. 자, 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신고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이 어떻게 충족이 돼야 되냐면 볼리저 밴드 상단을 좀 돌파를 해야 되고 밴드위스 자, 밴드위스 0.2 이상이어야 되고 머니 플로어 인덱스가 바로 70 이상이어야 되고요. RSI 기준값 50 이상이 된다. 자, 신고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거래량이 나와야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신고가에서 이 종가 C 부분을 볼륨 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V로 바꾸시면 신고 거래량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메모장에서 이렇게 다 불러왔기 때문에 이거를 작성하겠습니다. 볼리저 밴드 이게 이제 바로 BU라고 4개 함수를 부여하겠습니다. BU는 하고 볼리저 밴드 상단을 좀 표현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크로스업 크로스업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크로스업하고 어, 종가가 오늘의 종가가 볼리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는 거죠. BU.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가로를 치겠습니다. 가로를 하고 OR. 자, OR을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괄호를 또 해야겠죠. 자, 보게 되면 크로스업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는데 요거를 중괄호를 또 이렇게 표시해서 OR을 한 다음에 어떤 요건이 되냐면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거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업 한 다음에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거나 또는 지금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거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자, 중괄호 대괄호로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요것도 중괄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한 다음에 NN 한 다음에 여기 밴드위스 함수화하게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20의 기간이고 표준 편차가 2.0이죠. 이 부분이 0.2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N 자, MFI 자, MFI는 70 이상이 되죠. NN 자, RSI 값은 50 이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치를 다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F 기간값은 20으로 하시면 되고요. RSI 값은 14죠. 14. 그 다음에
요 20일 신고가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20일. 여기도 20일 신고 거래량이니까 20일 하는데, 여기도 이제 NN.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대가로 중가로로, 중가로를 한 다음에 여기에 OR을 넣겠습니다. OR. 자, OR 한 다음에 여기서 중가로 해서 닫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대가로로 막아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수식을 이제 살펴보면, 매개함수 비유로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업에서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거나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있거나 OR로 했죠. 또는 OR로.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NN, 그래서 밴드위치에서 자, 22.0, 그래서 0.2 이상 기준값, 그리고 MFI 20, 7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SI 14가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또는 신고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20일 신고가 또는 20일 신고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자, 요 수식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강세 약세로 만드는 거죠. 세로 만들기. 자, 이거를 볼린저 밴드 불기둥. 자, 이렇게 그냥 만들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래서 피리어드 변수를 내야겠죠? 피리어드 변수 값 20이죠? 그 다음에 D1 값 D1으로 고 2.0 수직 검증. 수식에 이제 이상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불기둥, 뭐 색상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진한 색깔로 해도 되고, 뭐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황금색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요 불기둥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저는 이제 황금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사용자 검색. 강세 약세죠? 강세 약세.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불기둥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불기둥 뽑고, 눌림목 주고, 다시 불기둥 뽑은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좀 한번, 어,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 어딨나요? 자,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조건 있죠. BOLL. 볼리저 밴드를 검색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격 기준선 돌파죠. 자, 그리고 가격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가 상한선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거를 서로 묶어서 가로로 묶죠. 그 다음에 OR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건이, 첫 번째가 요건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밴드위스. 비행드시면 이제 밴드위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상 이하, 기준값 이상 이하, 0.2 이상으로 해야 되죠? 자, 검색을 하면, 아, 자, 44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이 뭐죠? RSI. RSI를 검색해서, 자, 밑에 카테고리를 내려서, 자, 기준값 이상 이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SI 50 이상이죠. 50 이상이어야 된다. 추가를 누르게 되면, 그대로 나오고, MFI. MFI. 자, MFI를 검색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기준값 이상 이하가 있죠? 자, 여기서 기간값 20에서 7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죠? 자, 38개 종목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신고가가 들어가야 되죠? 신고가가 들어갑니다. 신고가 20일 신고가죠? 30개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라고 치면 신고 거래량이 나요. 신고 거래량 있죠? 신고 거래량. 20일 신고 거래량. 추가를 누르게 되면 15개의 종목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 불기둥과 종목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퍼니 K, 불기둥, 예림당, 불기둥, 올릭스, 불기둥이죠. 밀리에서제, 불기둥, 앞타머 사이언스, 불기둥 나왔습니다. 자, 티웨이 홀딩스, 위닝푸드, 불기둥 나왔죠. 스맥, 불기둥 나왔습니다. 자, 바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불기둥 바로 확인되죠. 밀리에서제, 대명 소노시즌, ABL 바이오, 불기둥이죠. 불기둥이 이제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삼성출판사, 불기둥 나왔습니다. 코롱 티슈진, 불기둥 나왔죠. 하이소닉, 불기둥 나왔습니다. CXI, 불기둥 나왔는데 이제 음봉이죠. 이제 갭 하락을 한 거예요. 갭 하락했으면 좀 더 눌림목에서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불기둥이기 때문에. 자, MSC, 자, 불기둥인데 이제 갭 하락으로 나왔죠. 그래도 여기 이제 기준봉을 또 지켜주죠. 기준봉을 지켜주니까 여기서 절반 라인을 여기 이제 포지션을 잡고 여기가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불기둥 조건 검색식이죠. 이거를 이제 조건 검색식 저장을 할 때 불기둥 조건 검색식 뭐 이렇게 해서 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불기둥과 조건 검색식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다음 이제 챗 GPT를 한번 학습을 시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자, 복사된 수식을 한번 챗 GPT로 한번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저는 챗 GPT 4.5 유료 버전입니다. 아,
뮤체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끔가다 이렇습니다. 전에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전에 마찬가지로 파이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파일화 시키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용자가 많은 건지, 지금,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네요. 아, 요게 좀 인지가 좀 늦었습니다. 챗 GPT가 지금 인지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좀 인지했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위 수식의 원리를 응용 PCI 50 이상을 포함해서
수식 작성이죠. 자, 수식을 작성해 줬죠? 자,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CCI를 포함해서 작성해 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의 원리를 응용해서 바이 신호를 만들어줘. 자, 그러면 이 포함해서 이렇게 바이 신호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검색식을 한번 여기다 이제 인식화를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이제 수식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조건 검색식을 한번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여기로 조건 검색식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숫자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분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A 또는 B 가격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는지 아니면 이미 상단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C는 볼린저 밴드 폭이 충분히 넓어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RSI가 50을 초과하면 자산이 강세 영역에 있음을 나타낸다. 70을 넘는 MFI는 강한 매수 압력을 나타내며 강세 심리를 더욱 확증해 줍니다. 지난 20일 동안의 새로운 최고 가격 돌파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난 20일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시장 활동의 증거를 확인하며 가격 돌파를 뒷받침합니다. 라고 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 매수 신호가 됩니다. 라고 해주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수식으로 만들어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역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식을 좀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이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매개함수 바이는 이제 이걸 제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수식에서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다시 뭐 이렇게 하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챗GPT가 양방향 쪽으로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수식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식을 가지고 이 원리를 분석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챗 GPT가 인지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 강세가 나오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불기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급등할 때의 이 요건이고요. 어, 지금까지 스토캐스틱 MACD 동시 돌파, 그다음에 정배열 배열, 그다음에 기준봉, 그다음에 급등, 막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이런 원리를 담은 이제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어떤 조건 검색식을 지금 작성할 때도 원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원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 검색식이 좋은 검색식입니다. 막 이렇게 조건이 막 여러 가지이고 아주 복잡한 계산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좋은 검색식이 아닙니다. 원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지 좋은 검색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챗 GPT를 이렇게 합숙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챗 GPT에게 인식을 시키면 챗 GPT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챗 GPT에게 어떤 원리를 담아서 어떤 수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수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챗 GPT를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챗 GPT와 저의 챗 GPT가 결론을 내는 이렇게 결과값을 내는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좀 틀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챗 GPT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로 답은 틀려집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원리를 계속해서 챗GPT를 학습을 시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결과값이 거의 이제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다른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틀린 거다, 맞는 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